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기방 TV입니다. 오늘 5월 18일 오후에 발표된 입소스가 조사한 여론조사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에서 의뢰하고 입소스라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여론조사에 대한 내용이 오늘 5월 18일 오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5월 16일부터 17일간 양일간 1002명을 조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선 전화로 전화를 걸어서 응답률이 16.8%가 나왔습니다. 응답률이 꽤 높지요. 신뢰 수준은 95%고요.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이기 때문에 6.2% 차이가 나도 그게 오차 범위 안에 있는 겁니다. 오늘은 5월 18일입니다. 사전투표가 11일 남았고 본투표는 16일 남았습니다. 오늘 5월 18일 오후에 입소스가 여론조사한 여론조사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51, 김문수 후보 32, 이준석 후보 7%가 나왔고 기타 후보 및 모르겠다 무응답층 다 합해서 10%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번 한국경제신문에서 발표한 어저께 그저께 양일간 조사한 내용을 보면 이재명 후보가 50%를 넘어섰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의 그러면 강세 지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하고 전라남북도에서 77%의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압도적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이 조금 올라가지고 53%, 인천 경기를 앞질렀습니다. 서울이 인천 경기는 52%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광주 지역과 전라남북도 지역의 지지세가 막강하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그러면 강세 연령층은 어디냐? 40대가 67%, 50대가 더 늘어났습니다. 이제 40대하고 50대하고 역전이 됐습니다. 50대는 무려 70%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제 활동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그러한 심정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두 후보의 서울 지역의 여론은 어떻느냐? 이재명 후보는 53, 김문수 후보는 28로 나왔고 기타 후보 및 모르겠다 무응답층 다 합해서 19%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다 합하면 100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100이 안 나오면 안 됩니다. 53 더하기 28 더하기 19 하면은 100이 나오죠. 이 100이 나와야 이게 정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인천 경기 지역의 여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경기에서 이재명 후보는 52, 김문수 후보는 31, 그 다음에 기타 후보 및 모르겠다 무응답층 다 합해서 17%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이는 50%가 넘습니다. 물론 광주하고 전라도 지역을 제외하더라도 서울과 인천, 경기에서 이재명 후보가 5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 경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32, 김문수 후보가 42 해서 지금 대구 지역에서도 김문수 후보가 50%를 못 넘어섭니다. 못 넘어서고 있어요.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못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후보 및 모르겠다 무응답층 다 합해서 26%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산, 울산, 경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부울경이라고 하죠. 줄여서 이재명 후보 46, 김문수 후보가 41, 기타 후보 및 모르겠다 무응답층이 합해서 13%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 부울경에서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에서 김문수 후보를 앞서고 있습니다. 이 경상도 지역에서요. 앞서고 있습니다. 중도층을 한번 봅시다. 중도층에서 이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당선의 당락을 결정해요. 다른 지역도 중요하지만 전라도하고 대구, 경북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거기는 정해져 있는 것이고 이 중도층에 의해서 대통령 당락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중도층 여론조사예요. 중도층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53,
김문수 후보가 22, 이준석 후보가 10 나왔고 기타 후보 및 모르겠다 무응답증 다 합해서 15로 나와가지고 김문수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를 이렇게 비교해보면 더블 스코어를 넘어서요. 이 김문수 후보의 곱하기 2를 하면 44가 나오는데 44보다 무려 9%가 높습니다. 그러면 더블 스코어를 훨씬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의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이 중도층이 잡고 있습니다. 중도층의 표심이 이재명 후보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진보층, 보수층을 한번 봅시다. 진보층에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82%, 보수층에서는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6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82 빼기 67을 하면은 여기에서도 15%가 진다고. 김문수 후보가 중도층에서도 지지만, 그러니까 중도층에서도 당락을 결정하지만 이 김문수 후보가 당선이 되려면은 이 보수층에서 이 진보층하고 똑같이 나와야 돼요. 똑같이 나오거나 앞서게 나와야 돼요. 그래야 당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보수층에서도 김문수 후보가 지금 15% 각 진영에서 15%를 지고 들어가요. 지고 들어간 상태에서 또 중도층에서 더블 스코어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지금 애를 먹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60대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에서는 비슷하게 나와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1% 앞섭니다. 60대에서 지금 앞서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44, 김문수 후보가 43으로 나옵니다. 70대 이상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약간 져요. 17% 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37, 김문수 후보가 54로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70대 이상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이기고 있습니다. 17%. 그런데 중도층하고 각 진영, 자기 진영에서 이 김문수 후보가 표를 못 얻고 있는 거예요. 중도층하고 자기 진영에서. 자, 그러면 앞으로 지금 지지하고 있는 이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고 하는 그것을 조사를 해봤는데 이재명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는 사람들은 86, 김문수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고 하는 분들은 85로 조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1% 차이밖에 안 나는데 이미 중도층에서 많이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문수 후보가 맥을 못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준석 후보의 주요 지지율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준석 후보는 29세 이하에서 17%, 30대에서 13%를 보이고 있고 대구 경북에서 10%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다 한 자리 숫자예요. 그러니까 두 자리 숫자는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후보는 29세 이하에서 17%, 30대에서는 13, 대구 경북에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대구 지역, 대구 경북 지역에 보수세가 강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현재 지지율이 안 나오지 않아요. 김문수 후보가 지지율이 50%가 안 넘는데 대구 경북 유권자 중에 28%는 후보를 바꾼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후보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김문수 후보에게 쏠릴지 그거는 이제 두고 봐야 되겠죠. 김문수 후보에게 쏠린다면 마지막에 이렇게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된 대선 후보 여론조사 입소스가 조사하고 한국경제신문이 의뢰해서 오늘 5월 18일 오후에 발표된 여론조사 내용에 보면 이재명 후보가 51, 김문수 후보는 32, 이준석 후보는 7%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타 후보하고 무응답층 모르겠다 다 합해도 안 돼요. 49%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50%를 넘어서면 결정이 된 겁니다. 당선이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고 보면 알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내용을 알려드리고 오늘 저녁에 5월 18일 오늘 저녁 8시에 대통령 후보들의 TV 토론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안 볼 예정인데 보고 싶은 사람들은 보세요. SBS하고 MBN하고 유튜브 등에서 생중계를 한다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 권영국 후보가 출연한다고 합니다. 자, 이번 조사는 5월 16일부터 17일까지 입소스가 양일간 조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선 전화로 전화를 했대요. 무선 전화, 그러니까 휴대폰을 이야기하겠죠. 전화를 해서 조사를 한 겁니다. 응답률은 16.8%인데 1202명이 응답을 한 상태입니다. 95% 신뢰 수준을 가지고 있고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입니다. 그래서 6.2% 차이가 나도 오차 범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6.2% 차이 나는 어떤 조사가 있는 내용이 있다 하면 그거는 오차 범위 안에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1이기 때문에 3.1을 두 번 더하면 돼요. 그러면 6.2가 되죠. 그러면 6.2는 오차 범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다음 6.3 이상 넘어가면 그거는 오차 범위 밖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